그동안 다른 분들 오셨어 근데 반응이 더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오늘 네네. 뭐 축제를 크게 두 군데서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크게 두 군데는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이곳 붕어방이 중앙무대가 되고 네. 내일과 모레는 운동장에서 저 너무 무대가 궁금했던 게 바뀝니다. 붕어방이 왜 붕어방이에요? 저 호수의 이름이 붕어방입니다. 아, 정식 명칭이에요. 이 호수리 붕어방이구나. 네네. 알지. 학생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진짜 학교 홈페이지에도 붕어방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됐어요. 오늘 어떤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싶은 하시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냥 뭐 네네. 같이 사실 이런저런 막 행사 섭외가 많이 좀 감사하게도 해주시는데 가끔 제가 막 강연이나 이런 거 올 때 너무 좀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약간 부담스럽고 제가 뭐 네. 해드릴 말씀도 딱히 없고 저도 뭐 비슷한 딱 1인분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어가지고 고사를 하다 그냥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대단한 건 아마 못 얻어가시겠지만 그냥 또 이렇게 뭐 한번 얼굴 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대단한 것을 저희에게 또 주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어떤 위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럴까요?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거리를 통장에 넣어두고 싶다, 이것을 저희가 주제로 사용했고 이것은 또 유병재 씨께서 네네.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맞아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그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뭐 글을 어렵게 쓰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요새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막 뭐 막내 작가 생활하고 막 주당 뭐 25만 원인가 35만 원 막 이렇게 받을 때 어우, 맨날 근데 그나마 그 돈도 막 100만 원 정도 월급 들어오는데 그거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막 나가버리죠. 풀어나가니까 네. 여기는 뭐 들어가면 다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안에 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다 넣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썼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차용을 해서 여러분들 진짜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다 나가버리라는 네. 그런 마음으로 좀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 많은 분들께서 사전에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걱정거리, 사실 어떤 개인의 고민거리에 경중을 두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그렇죠.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좀 공감하실 만한 것들, 그리고 이거는 했을 때 우리가 또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부분들 좀 추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네. 네, 지금 첫 번째 사연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법에 관한 고민이에요. 이거 너무나 질문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가장 어떤 적임자께 저희가 질문을 드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을 쉽고 간단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아, 네네. 네, 말을 쉽고 그리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그런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는 그런 고민. 근데 사실 뭐 MC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막 말을 그렇게 유려하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항상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좀 스스로 좀 의미 없는 말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괜히 하고요.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뭐 그냥 네. 그거는 사실 말이라기보다 그냥 소리에 가까운 것 같아서 또 대화를 하면은 가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위한 어떤 정보 전달이나 어떤 감정 전달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위로처럼. 네, 최대한 되는 좀 많이 삭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또 무엇보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사회 또 이런 데서 이제 상대방 기분에 맞춰서 좀 얘기를 많이 네.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질문을 딱 처음에 듣고서 약간의 걱정이 됐던 게 명료하게 짧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막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가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걱정거리 어디다 넣어두고 싶다 이런 말들이 예전에 뭐 페북이나 뭐 SNS 이런 데다 좀 그런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제가 항상 글이나 말이나 되게 좀 장황하고 길게 쓰는 것 같아서 그건 좋은 글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압축시키는 연습을 하다가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생략된 부분에서 오는 어떤 비약이나 폭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짚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좀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네, 좀 말을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수더분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하더라도 그냥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지만 너무 짧고 명료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예의가 아닐 수 있기에.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떤 일들을 사실 저는 코미디언이나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을 되게 좀 짧게 함축시키는 일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건 좀 약간 또 생각해보시고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사실 새로운 시각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은 좀 조리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진짜 딱 간단하게 추려서 말하는 것이 참 좋은 화법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요런 또 시선이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오히려 생략돼서 오는 그런 것들이 더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네. 제가 지금 여기가 붕어방 네네. 얘기 들어서 그런지 왜 자꾸 오양맛살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가요? 약간 여기가 야간 되면 특히 그런 그래요? 기립탄형이 좀 올라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잘못 느낀 건가 해가지고 아니요. 약간 어렸을 때 그만 크렘이 뭐 모두 아닙니다. 그런 맛이. 그래도 다행히 이 향이 과기대 학생들에게는 조금 좀 역겨운 향인데 그래요? 네, 약간의 식욕을 자극해드린 것 같아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또 좋은 기억 가지고 가실 수 있겠네요. 유명한 향이에요? 유명한 향입니다. 정말?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케이. 말을 잘하는 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상대방 기분을 좀 저는 가끔 그렇게 해요. 대화할 때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이제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내가 할 말을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가끔 저도 이제 예능하다가 어떤 예능인들 만나고 아니면 다른 형들 친구들 만나면은 남 얘기 아예 안 듣고 본인 할 얘기만 생각해서 이게 막 대화가 서로 진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눈 보면 그래 보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내 얘기 좀 안 듣고 있구나. 근데 사실 네, 그런 맞아요.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 좀 기분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네, 에너지만 쓰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들으면서 이제 내가 할 말들을 쭉 문단으로 정리해서 그 중에 필요 없는 것들 좀 삭제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래. 그리고 리액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맞습니다. 말 어떤 이 언어적 메시지도 중요하죠. 비언어적 메시지 그냥 얘기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더라도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오양맛살 냄새가 너무 나네.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참 배려에 일단은 기반을 두는 것이 네, 또 화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여서 너무 아쉽네요. 맞아요. 이게 진짜 표정 하나하나 보고 하면서 진행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리액션을 더 크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아요. 다음 거, 요거네요. 많은 우리 군필 남학생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네. 군대 전역 이후의 대학생활에 대한 고민인데 군대를 전역하고 2학기에 복학을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남들은 이제 뭐 전역을 축하한다, 너 세상이다 그러는데 본인은 굉장히 우울하다고 해요.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냥 놀기에는 지나간 2년이라는 군생활이 마음에 걸리고 군대 가는 게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전역하는 게 더 걱정이 됩니다. 이분은 군생활을 별로 힘들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마음이 조금 전에 뭐 타인의 고민에 경중을 따지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어폐를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감하지 못하고 마음이 뭉든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이 훅 끊겼죠. 마음을 그쵸? 가라앉히는 거. 저는 혜민 스님도 아니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 글쎄, 근데 여기 혹시 전역하고 복학하신 분들 계신가요? 군대 갔다 오시고? 또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 아마 그 시절이 제일 진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제일 치열하게 고민을 압축적으로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시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말년이라고 하죠. 그때 제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 뭐 군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항상 꿈을 유예해왔던 것 같아요. 나의 나중에 사회생활을 초등학교 들어갈 때 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자. 중학교 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다음 단계에서 열심히 대학교 합니다. 때는 진짜 열심히 하고 거기서 결정 좀 되는 것들이 하다가 진짜 군대 전역 직전에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마지막 기간이어가지고 저도 말년 때 그래서 그 고민을 가장 좀 치열하게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그냥 나는 내가 사람 웃기는 것을 좋아하고 또 썩 잘 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미디언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이게 좀 무책임한 말씀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그냥 기다려 보시면 언젠가 또 뭔가 방법이 찾아올 것 같다. 어떤 길이 보일 것 같아.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너무나 많은 기준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행복도 있고, 뭐 또 어떤 실질적인 수입도 있고, 금전적인 걸 또 우리가 떠났을 자기 때 적성에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은 뭐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잘하시는 걸 찾아가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약간의 저는 그랬다라는 약간 팁을 좀 드려보고.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해라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하는데 그쵸? 근데 이게 또 실제로 보면은 좋아하는 일은 어차피 직업이 되면 좀 약간 덜 좋아지고 좀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일 하더라도 돈 받으니까 약간 하기 싫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어질 바에야 좋아하는 거 그냥 취미로 좀 남겨두고 그래도 잘하는 일을 해서 그건 어떤 수입이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충당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결정은
본인이 뭐 하시는 주신 분이 거지만.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게 붕 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붕 떴다는 건 사실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막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뭐, 네. 뭐 작게는 뭐 새벽 6시에 일어나야지, 뭐 네네. 운동해야지, 뭐 살 빼야지,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자격증 못 따야지, 뭐 이런 것들이 꿈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싹싹 다가오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계획을 아예 아무것도 안 세우고 나왔어요. 전역할 때. 네. 저도 사실 그때가 뭔가 나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힘든 건 내가 했는데 뭐 앞으로 나갔을 때 뭐 하나 못하겠어? 막 이랬는데 오히려 전역을 하고 나서 좀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분이 지금 시점에서 이 생각을 한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람이 쉽게 잘 안 바뀌어요. 맞아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굳이 뭐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시작점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 지금 확실히 본인의 질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도가 갈수록 굉장히 떨어지고 있으나 아니 좋아요. 우리 같은 학우가의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네네. 더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네네. 이분은 직장 생활과 학업 생활 같이 하고 계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 낮에는 질문 해주신 분이 오늘 여기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써주신 건가 사전에? 오셨을 수도 있고 안 오셨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일단 여쭤보지 말고 그냥 진행할게요. 이분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분이고 최근 인사발령으로 근무지와 학교가 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학기를 거칠 때마다 본인도 모르게 많이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르게 지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알게 지칠 것 같아요. 너무 치열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게 문제네요. 직장 상사분께서 너는 학교가 중요하냐 회사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거 집단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중거 집단. 학생인지 아니면은 이 직장인인지 중거 집단으로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단어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배울 때 이거 오랜만에 나올 때 너무 반갑지 않아요? 아, 너무 중간중간 좋아. 같은 거? 네. 솔건오비 뭐 이런 거 나올 때. 자, 어쨌든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뭐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애매해져 버렸대요. 그래서 애매해져 버린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어쨌든 본인이 결정하시겠지만은 저도 완전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너무 그냥 손쉽게 어른들이 쉽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건 하나는 좀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 방송에 코미디 일을 시작을 했던 게 그 SN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작가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학업까지 같이 병행을 했어요. 왜냐면 학업에 딱히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래도 20년 동안 힘들게 해가지고 대학교 갔는데 졸업장도 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이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짓말 하고 한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자고 그러니까 일단 안 좋은 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대본 쓰고 있고 회의 시간에 또 뭐 어떤 과제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뭐 나중에 휴학을 다 쓰게 돼서였기도 했지만은 좀 자퇴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도. 사실 저는 약간 또 특수한 경우에 제 직업에는 어떠니 졸업장이 학위 수여가 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직업이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했듯이 질문 주신 분도 만약에 뭐 내가 학교에서 좀 더 이룰 꿈이 만약에 이만큼이고 또 직업에서 이룰 꿈이 이만큼이고 서로 무게를 견주어 봐가지고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 뻔한 말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루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많은 게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조금 화를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해주신 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뭐 지금 그래도 둘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신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대학교 행사에서 와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은 뭐 자퇴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용기예요. 네네. 자퇴도 용기입니다. 그냥 진짜 선택일 뿐이고. 그럼요. 정확히 학교마다 시스템으로 있지만 자퇴해도 또 나중에 재입학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 있어요.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분의 상황은 약간 특수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저녁에 학교 다니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야간으로 학교를 다니시고 계신 학우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유병재 씨가 하신 말씀도 너무 맞고요. 본인이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걸 원한다면 뭐 쭉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직 사실 졸업을 안 한 상태라서 그렇죠. 네, 저 여기 학교 출신인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례지만 학번이 어떻게 저 08학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측은지심을
이끌어낼 말이었나요? 아 그럼 지금 학교 다니시는 건 아니시고? 아니는 거 아니고 수료 상태인데 토익에 지금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토익 점수를 안 내서 수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요. 와 네. 08학번이면은 진짜 완전 고인물. 아우 썩은 물이죠. 요새 그렇게 말을 썩은 많이 물. 쓰더라고요. 네. 저는 07이거든요. 아 그러죠 선배님. 요새는 무슨 한 1, 5만 돼도 고인물 아까 이런 1호분들 나오니까 벌써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약간 나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07이니까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응. 01학번이나 02학번 지나가면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그쵸. 02학번의 존재는 저런 것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저렇게 되면 늙는구나 저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되게 큰 어른 같았어요. 네.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네. 여러분들도 약간- 될 거예요. 보십니다. 생각보다 빠르니까요. 네. 의식의 흐름 굉장히 아찔하게 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이분은 무대에 서고 싶으신 분입니다. 아 진짜요? 래퍼가 되고 싶은 분인데 어허. 래퍼가 되고 싶은데 무대 공포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셨나요 혹시 오늘? 네. 계세요 지금? 혹시 거의. 이 질문 보내주신 분? 이분 질문 내용이 좀 길어요. 시도 때도 네. 없이 가사가 자꾸 생각나 끝없이 창작열을 불태웠지만 왔나 보다. 멋있다. 저기 어디 저기 무리에 계신가 보다. 그러시구나. 저기 아니면은 이 질문이 뭐 웃긴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랩을 쓰고 부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보는 앞에서는 너무 긴장을 해서 아무런 노래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소절도 부르지 못하신다고요. 진짜 친한 친구라도 앞에서 듣고 있는 걸 인지하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맞아. 근데 작사만 하기에는 이렇게 가사만 쓰기에는 본인도 무대에서 퍼포먼스가 너무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래퍼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럽고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진짜 질문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게 저도 되게 래퍼라는 건 사실 그냥 좋아하시는 일일 뿐이고 네. 저도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낯을 너무 가리고 진짜 막 되게 소심하고 쉽사리 어떤 벽을 허물지 못하고 뭘 못하는 귀엽지만 아무튼 뭐 그런 편인데 근데 그 와중에 또 관종기가 또 관심을 받고 싶어요. 또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막 사람들 앞에 쓰는 건 너무 좋아하긴 잘하죠. 괴롭긴 아, 하지만 맞아, 근데 맞아. 그 마음에 계속 싸우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것도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친한 친구인데 프로 눈 보고 얘기하다가 걔 앞에서 갑자기 뭘 하려고 하면은 사실 뭐 한 발자국 더 나간 것도 아니고 무대에 나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뭘 하려고 그러면 되게 긴장이 되고 그리고 사실 그게 더 떨려요. 그러니까요. 안 원래 되나 친하던 말고. 애 앞에서 갑자기 막 대화하다가 랩해봐 그러면 띠용 되는 거죠. 뭐 돈이라도 찔러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별과제 할 때 발표를 거의 한 번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긴장해. 원래 다 아는 사람들인데도.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직업이 그래도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라고 혼자 막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으니까 좀 나쁜 단어를 쓰자면 좀 나보다 다 족밥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내가 꿀릴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라는 생각을 많이 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미지 트레이닝. 혼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렇게 많이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뭐 사실 나를 이렇게 두 눈동자로 본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막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거나 무슨 뭐 큰 관심이 없어요.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그쵸, 다 그쵸. 진짜 저마다의 고민이나 어떤 이런 맞아. 것들이 뭐 우환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셔가지고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심리는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렇게 손을 들어서 땀을 닦으면은 내 긴장한 티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긴장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갑자기 걸어가면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건 아무 기쁜 아무 관심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선을 유지하는 거랑 네. 진짜 이렇게 관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냥 보는 것뿐이에요. 그냥 앞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움직이니까 그냥 보는 것뿐이지 막 깊은 생각을 타인이 우리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있느냐고 혹시 여쭤봤던 게 네. 아마 계셔도 얘기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혹시 계시면은 그냥 여기서 혹시 그냥 다들 이제 무관심하게 뭐 그냥 있는데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 볼 테니까 그냥 한 번씩 뭐 랩을 조금만 들려주시면은 또 어떤 그러니까. 경험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지만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번 올라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무언가 하나의 벽을 깨는 것이. 근데 뭐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지만은 무대를 모시지 않을게요. 무대를 모시지 않을게요. 네 무대 안 모시고 저도 무대 무대 안 모시고 모실게요. 싶지 않아요. 네.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분이 아니신가? 뭐 그냥 화장실 가려던 건가요? 네, 본인한테 움직이시긴 이목이 집중해서 했는데. 갑자기 앉으신 건가요? 지금 네 애매하게 쭈그려 앉아 있는 거 너무 잘 보이거든요. 본인이에요? 본인이 이 사연 보내주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편히 앉아주세요. 근데 왜 본인이냐는 말에 맞다고 하셨지? 그니까 네 뭐라고요?
아, 인사하시고 싶어서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셨고요. 안 계신가 안 보다.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아니면은 뭐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안 계신 게 사실 계시면은 그런 좀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벽을 허무는 게 참 쉽지 네, 않은데 근데 한 번 사실 허물면 정말로 됩니다. 이것도 너무 쉬운 얘기지만 처음에 어렵지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진짜 뭐 직업이고 이게 돈을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한다는 게 뭐 한번 해보시면 근데 금방 또 노하우도 생기시고 괜찮아질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여기 계신데 손을 안 들어주셨으면 뭐 나중에 뭐 DM이라도 한번 주시든지 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와, 네 진짜 맞는 말씀인 게 한 번 용기를 더욱 내 보신다면 그러니까요. 네, 한 단계 더 발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에 받은 것은 마지막으로 진행을 할게요. 사전에 받은 질문은 네네. 이거 많은 분들이 연애에서 느끼는 고민입니다. 근데 왜 연애 질문을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연애 잘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물론 예외 상황도 있고요. 네. 자, 친구가 여자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남자인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앞에 계신 분은 거의 구역질을 하셨어요. 근데 두 톤을 참았어요. 해주신 오가 구역질의 오해예요? 아니면 좀 약간 좀 기대되는? 좋아서 하는 오해예요? 왜냐면 요새 웹드라마 같은 거 다 맞아. 다 이런 스토리더라고요. 맞아요. 친구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말은 했으나 얘가 하는 행동 자꾸 신경 쓰여. 네. 자꾸 셈이나. 네, 근데 남사친 여사친 이건 다 너무 예쁘고 멋있게 생기신 분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있으면 설렐 수밖에 없음. 네. 아무튼 진짜. 네,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본인의 나이를 일단 밝혔어요. 벌써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새내기가. 여기는 생각보다 많은 연령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1번 새내기. 3년지기 여사친이 있습니다. 정말 털털하고 남자인 친구랑 대하듯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요 근래 서로 새로운 환경에 지내다 보니까 뭔가 그 친구가 새롭고 설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서 보석 같음을 몰랐던 거야. 진짜 오히려 멀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의 장점만 보이고 큰일 났다. 점점 빠져드는 것 같은데 친구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입니다.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친구 관계 깨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은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민 상담보다는 약간 무슨 뭐 익명 전해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대나무숲. 대나무숲 뭐 이런 대숲, 느낌으로 대숲. 그냥 여기서 한번 얘기를 꺼내주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혹시 계시면 무슨 안 들으시겠지 이분도? 근데 이 그러시겠죠? 여사친이 다른 환경이라는 거 보니까 여사친분 또 다른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더 나올 의미가 없잖아요. 딴 데 있는 사람. 더 용기 있게. 계시겠지? 그래요. 계실까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이게 질문이 뭐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거죠. 질문이었었는데 네네. 저도 진짜 뭐 여러분들 그냥 저의 목소리 지금 딱 보셔도 뭐 눈치 다 채셨겠지만 30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이 사랑에 대한 실패와 어떤 좌절을 많이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과정들이죠. 네, 최근에 들어서 좀 깨달았던 게 있는데 고백이라는 거는 이게 될까 말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입시 지원하는 것처럼 뭐 맞아. 상향 지원하고 이게 붙을까 말까 뭐 이렇게 맞아. 추가 합격이 될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확실할 때 그냥 어떤 세레모니로 하는 것이 고백이지. 그냥 이것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진짜 무슨 뭐 회사 기업 면접 보듯이 어떤 대학 입시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미 그 시점에서 사실 확률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고요. 도전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네, 시간이죠.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뭐 고백도 그렇고 프로포즈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럼요. 하는 경우도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조금씩 다가오니까 이제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미 다 막 결혼 준비하면서 뭐 직장 알아보고 스드메 알아보고 뭐 어디 알아보고 혼수 준비하고 다 하고 있는데 프로포즈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이미 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약간 서로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어떤 요식행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절차죠, 절차. 네, 드리고 싶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 사실은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저는 일단 또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스스로 그걸 좀 자주 물어봐요. 제가 좀 짝사랑 어떻게 보면 짝사랑 성애자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짝사랑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진짜 한참 때는 막 한 번에 8명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와. 내가 한 번에 8명 사귀는 것보다 한 번에 8명 좋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아직도 진짜. 그 친구들은 아직도 모르죠. 제가 좋아했는지. 그래서 내가 8명 정도 되면 내가 이 친구 좋아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짝사랑에 대해서 많은 경험치가 있는 사람인데
약간 그 생각을 많이 해. 내가 지금 얘를 좋아하는 게 물론 제가 어떤 사랑을 딱 정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네. 그럴 자격도 없고 근데 이게 진짜 좀 순수한 사랑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어떤 거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호감? 그냥 아니 단순한 호감도 물론 뭐 사랑이 좋겠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그냥 가끔 이럴 때도 있더라고. 저를 돌아보면은 이 분이 정말 내가 정말 좋고 사랑을 하고 싶고 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보다 그냥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냥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상황이 만든 네, 그런 또 저 여기 느낌이죠. 뭐 다 같이 뭐 성인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냥 성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최대한 왜냐면 타인의 마음에 어떻게 터치를 하는 일이니까 그쵸. 아무리 짝사랑이라고 해도 뭐 어떤 계속 또 대출하면 싫으실 수 있고 그것도 뭐 폭력일 수 있어서 최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서 이렇게 좀 더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얘가 받아줄까 어떻게 될까 뭐 이거보다는 그냥 맞아요. 일단 이렇게 다가가는 것보다 내 안에서 좀 더 많은 어떤 고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어요. 그리고 사실 친구 관계라는 게 나도 친구고 이 사람 상대방도 친구여야 네. 친구가 되는 거지. 특히 남사친 여사친은 네. 한쪽의 호감이 커져버리면 사실 이 관계는 네. 쭉 친구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네. 뭐 고백하면 이제 그쵸. 뭐 여자분이 말씀을 하시거나 남자분이 말씀을 하시거나 우리 그냥 뭐 좋은 친구가 되자 뭐 이런 그쵸. 말씀 이제 거절의 뜻을 하시는데 맞아요. 단 한 명도 뭐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 맞아요. 뭐 계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또 그리고 3년간 쌓아온 우정이 또 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좀 네네, 더 진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대신에 뭐 이거는 다른 이의 연애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럼요. 저희의 말은 여기까지. 우리 본인이 그냥 생각이에요. 하고 싶으면 해야 또 후회 안 합니다. 연애는. 네. 근데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보시고 너무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속 들이대시는 것도 이게 타인의 폭력일 수 있어서 그냥 좀 마음 접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